아버지, 여기 잠깐 계세요? 저 이사가니 찾지 마세요. 번호키 바꿨으니까 헛걸음하지 마세요. 태씨가 이게 무슨 소리냐? 문 열어라!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태씨가!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 못할 삶의 한 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구분 등을 다독여줄 인생의 지혜를 읽어드리는 곳, 인생 도서관입니다. 방금 들으신 차가운 목소리,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평생을 바쳐 키운 장남이 75 아버지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판교 벌판에서 세탁소 한 칸으로 자수성가한 이만호 씨. 그는 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우아한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서글프고도 명쾌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이만호 씨는 사람들이 판교의 산 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과 카페가 즐비한 이곳이 40년 전엔 먼지 바람 부는 벌판이었을 때 만호 씨는 그 한가운데서 작은 세탁소 하나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빨고 뜨거운 다리미 앞에 서서 하루를 버티며 그는 늘 같은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힘들어도 자식만은 편하게 살아야지. 만우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을 일으키고 대를 이을 사람은 장모뿐이지. 딸에게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말하면서도 등록금 하나, 생활비 하나 아까워했습니다. 반면 장남 대식에게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판교 아파트와 작은 상가 건물 명의까지. 돼지가 이제 이건 다 네 거다. 아버지 늙으면 잘 부탁한다. 돼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장남인데 당연히 모셔야죠. 그 말이 만호 씨 인생에서 가장 오래 믿게 될 약속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기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집안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고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아침 대식이 만우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억도 좀 흐릿하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노인 안심센터에서 검사 좀 받아요. 제가 금방 데리러 올게요. 만호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해가 기울고 센터 문이 닫을 시간이 돼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돌아온 건 기계음이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판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집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센터에 맡긴 그 시간 동안 짐을 모두 빼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영하 10도,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만우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말끝은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추운 밤이었습니다. 만호 씨를 발견한 사람은 딸 지혜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며 돌려보내던 딸. 그 딸이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찾아 밤새 동네를 헤매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며 잠이 든 딸을 보며 만우 씨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사랑을 쏟았는지, 어디에 인생을 걸었는지 너무 늦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우 씨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2년 전 조용히 서류 하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탁소 단골이던 변호사를 찾아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써둔 종이 한 장,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요. 그날 만호 씨는 처음으로 자식이 아니라 자기 편에 섰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계약서, 센터에 버려진 기록, 번호 변경과 이사,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과 상가는 다시 만호 씨 앞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장남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무릎 꿇은 아들을 보며 만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다. 살고 싶으면 월세를 내라. 하루라도 밀리면 나거라.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딸의 빚을 갚았고 남은 수익으로는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호 씨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탁하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만호 씨의 사연 정말 마음 아프셨죠? 하지만 이런 비극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연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지금부터 꼭 아셔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효도계약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양조건부 증여계약인데요. 이제 말로만 하는 효도는 법적 힘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나를 평생 모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주셨다가 만호 씨처럼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법원은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한 증여 계약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재산을 넘겨주실 때 매달 몇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매주 몇 회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묻는다. 병원 동행 및 병수발 의무를 다한다처럼 아주 구체적인 부양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를 무효로 하고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증입니다. 둘째,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버리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법적 학대입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577-1389 이 번호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곳에서는
긴급 쉼터 입소는 물론 법적 절차와 심리 상담까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혹시 모를 미래에 내가 인지 능력이 약해지거나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마음대로 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원에 신청해서 전문가나 믿을 만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만우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식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법적 제도들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인연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비를 만납니다. 그럴 때를 위해 우산 하나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꼭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당당하고 평온한 홀로서기를 저 인생 도서관이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도서관과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지혜 한 권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 페이지를 응원합니다. 인생 도서관이었습니다.